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1일입니다. 제목이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법인 파산 제도의 목적이나 개념,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법인 파산의 개념이 뭐냐면, 법인이 보유한 자산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순위에 따라서나 그리고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 내지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인 파산은. 그래서 법인 파산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채권자 측면하고 채무자 측면을 봐야 돼요. 채권자 측면에서는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으면 소송을 할 수 있죠. 근데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돈을 못 받고 있으면 먼저 소송해서 먼저 강제 집행하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만족해 갑니다.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러면 소송도 못하고 강제 집행도 못한 채권자는 한 푼도 변제나 배당을 못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채권자들 간에 형평을 또 이렇게 맞춰주기 위한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채무자 측면에서는 이런 소송이라든지 강제 집행을 굉장히 파상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10군데 거래처에 돈을 못 갚았다 하면 10군데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10군데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파상적으로 소송 당하고 뭐 이렇게 되면 채무자 측면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겁니다. 불편하고 그 소송을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채권자 측면에서는 채권자들의 그 형평을 맞춰서 배당이나 변제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조금씩 서로가 양보해가지고 자기 채권을 만족해가는 그런 이유가 있고, 채무자 측면에서는 이유가 많습니다. 일단 이 법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들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하지 않아요. 파산 선고 결정 이후에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는데 파산 관제인이 이 소송들을 다 수행을 해요.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소송이 7건, 10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소송 대응에 대한 그 업무 수행을 파산 관제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일종의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책임이 있고 연대 책임이 있고, 연대보증은 대출 받을 때 만약에 법인 자산으로 변제를 못하면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라도 갚겠다라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대보증 책임이 있고, 이게 연대보증이 없으면은 이제 연대 책임이 있는데, 연대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느냐면은 이제 책임경영, 성실경영, 투명경영 이행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그거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은 법인이 대출받은 금원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법인 리스 할부 뭐 이런 거 이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중도 해지를 하면은 위약금이 발생해요. 그럼 위약금 발생과 관련해서 또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를 따져봐야겠지만 대체로 대표이사 연대 책임이 그 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보통은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과점주주라고 하거든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인세, 부가세,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2차 납세, 2차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을 통해서 법인 자산을 현금화 해가지고 최대한 이런 조세나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를 변제를 하면은 2차적 책임이 감경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겠죠.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소송이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 소송 수행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대표이사가 해야 되니까 재판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부터 고민해서도 재판을 나가야 된다면은 소송 건별 나가야 되니까 소송을 방어를 하든 인정을 하든 소송 수행은 대표이사가 해요. 왜냐면 법인은 팔다리가 없잖아요. 팔다리가 없고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판 다니느라고 신경도 쓰이고 그리고 다른 일을 못 하겠죠. 그런 면에서 소송을 일거에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 추심, 이제 돈 달라고 하는 채권 추심이 있는데 채권의 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거든요. 1년짜리, 3년짜리, 그 다음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채권 추심을 보통 이제 본래의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그 독촉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이 채권 추심을 추심기간, 무슨 캐피탈이라든지 그런 추심기간에다가 위임을 한 경우에는 이 추심기관들이 얼마나 더 받아내야 자기네들 수수료 떼고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심기간에 채권 추심이 위임된 경우에는 연락이나 독촉이 좀 더 빈번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빚독촉 받는 것만큼 신경 쓰이고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권 추심도 법원한테 해라, 관제인한테 해라, 이런 취지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파산을 신청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가 신청하든 채무자가 신청하든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이 여러가지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해야 될 기본적인 이유는, 첫째 이유는 대표이사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 재기 도전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빚이 많은데 빚을 탕감받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채권자 측면과 채무자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이거를 일거에 어떻게 해결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소송이면 채권자별로 소송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개별적으로. 근데 이거는 법인파산, 법인회생 이런 것들은 다 일거에 하나의 절차 안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나 또는 법인이나 새 출발할 수 있는, 리플래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들도 봤을 때는 누구 하나가 먼저 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 일찍 받아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먼저 해버리면 그 채권자만 자기 채권의 만족을 대부분 받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법인의 자산이 없으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소송 해본들 이제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으면은 강제집행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에도 끝나지. 물론 부지런한 자가 먼저 이게 부지런한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 해가지고 자기 채권 회수해 가면은 그걸 뭐 나무랄 수는 없는 거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소송 해가지고 강제집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채권자들 간에도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대표이사나 임원이나 연대보증인이나 연대 책임을 지는 자나 이 과점주주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면제를 시켜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을 채무자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청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나 목적은 새 출발에 있다. 새 출발에. 그리고 채권자들 간의 형평에 맞는 변제나 배당이 이루어져서 채권자들이 골고루 자기 채권 100%는 만족 못하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채권 액수에 따라서
배당을 해보자, 변제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나 채권자가 보임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뭐 다른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교과서에 나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보임 파산을 검토하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신청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